예, 11시 19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후장에 또 어떤 변화가 있을까?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까요? 오후장 대응 전략 세우는 터닝포인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헤르메스 스탁 하창한 본부장 오셨고요. 주식명가 MTNW 허반석 어드바이저 두 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모처럼 좀 시원하게 좀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스피가 2,820선 도전하고 있습니다. 주제 보고 하나씩 전략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입니다. 네.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HBM3E 품질 테스트, 품질 테스트 최종 통과했다. 아니다. 이렇게 논란이 좀 되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어쨌든 삼성전자는 3%가량 올랐다가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아니라 그러니까 낙폭을 줄였다가 지금은 또 2.5% 강세입니다. 하창한 본부장님, 네. 이 뉴스가 나오면서 삼성전자는 올랐고 하이닉스하고 한미반도체는 떨어졌었습니다. 그죠? 네. 네. 지금은 또 좀 등락이 있지만 어떤 쪽이 매수 기회인가요? 저는 둘 다 매수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일단은 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한화엔진이라는 기업이 이제 HBM 쪽으로 이벤트가 생겼을 때 한미반도체가 그때 급락하셨던 것들 다들 아마 기억을 그렇죠. 하실 겁니다. 근데 사실상 시장에서 점유율 1등 기업을 뒤집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게 진입을 한다고 해서 당장 물량을 뺏기는 것도 아닐 뿐더러 그다음에 퀄 테스트를 통과를 했다라고 해서 좀 바로 또 물량을 생산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6개월 정도 이상의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상 시장에서 반영되기에는 아직은 너무나도 이르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초과 수요에 대한 이벤트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뭐 내년엔 사실 전망치가 기간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적어도 올해까지는 초과 수요가 유지가 된다라는 관점이 거의 대세적인 관점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삼성전자가 퀄 테스트가 돼서 시장에 진입을 한다라고 해서 하이닉스가 가지고 있었던 독보적인 지위가 흔들리느냐, 한미반도체가 가지고 있는 지금 이런 TC 본도 쪽에서의 지위가 무너지느냐, 전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 이전에 한미반도체 그때 기술 뭐 이슈나 이런 그 하나엔진이 진입할 때 그때도 한번 이 주제로 나와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미반도체가 가지고 있는 그 기술력 그리고 뭐 진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한 7가지 그때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 이제 신규 기업들이 바로 다 해결을 할 정도로 그렇게 쉬웠으면 애초에 독점적인 공급 라인 쪽에서의 지위를 갖기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이제 미세 공정을 넘어갈수록 쉽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또 HBM 같은 경우는 결국엔 수율 문제를 잡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사실상 저는 쉽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가 만약 이렇게 좀 빠져준다라고 한다면 특정 라인 지지 나오는 거 보시고 한번 매수기에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삼성전자는 퀄 테스트 통과라는 단독 기사가 나오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퀄 테스트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진행이 저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라고 왜냐면 엔비디아 입장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공급망이 다변화가 돼야 되니까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퀄 테스트 통과가 공식적으로 나왔을 때 단독 뉴스만 나와도 이렇게 들썩거리는데 공식적으로 이제 회사의 발표가 나온다라는 가정으로 본다면 삼성전자의 주가는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HBM 쪽으로 공급량을 늘리게 되면 기존에 이제 디램이나 낸드 쪽에서의 또 캐파 부족이 나오면서 가격 상승 기조가 또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게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방위적으로 수출 데이터도 그렇고요. 두 쪽 모두 다 나쁘지 않고요. 특히나 엔비디아가 다시 말아 올리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엔비디아 추가적으로 상승하면 삼성전자가 더 갈까요? 하이닉스랑 한미반도체가 더 갈까요? 저는 단연 후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반도체, SK 하이닉스 빠져도 매수 기회라고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도 매수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논의하고는 좀 별개이지만 삼성전자가 주가가 오르면서 시총이 500조 원을 돌파했네요. 예, 그 말은 대단한 기업임과 함께 쪼개야 된다니까요. 회사를 이게 500조를 그죠? 우리 시장에 깔고 앉아가지고 영향이며 뭐 이게 아니라 삼성전자 구조적으로 나중에 정말 장기적으로 가려면 그죠? 이 디램 쪽하고 파운드리를 좀 떼내든지 뭐 이런 것도 좀 필요하긴 해요. 예. 허반석 의원님, 그리고 또 엔비디아가 액분하고 나서 조금 쉬다가 어제 다시 올라오면서 부활하는 느낌을 좀 줬고요. 오늘 이제 삼성전자 이슈도 있었는데 반도체 옥석 가리기 전략이요? 대형주가 올라갈 때는 중소형주를 보시고 중소형주가 올라갈 때는 대형주를 보시고 결국에는 조정 시에 매수하는 것이 반도체를 대응할 때의
우리의 계좌에 이롭습니다라는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드려왔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도 올라갑니다. 그리고 원익 IPS도 누차 강조드려왔죠. 우리나라 반도체 전공정 장비단에서는 원익 IPS가 국가대표급 기업이다라는 것은 뭐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이 나왔을 때 121선 아래에서는 꾸준하게 원익 IPS, 원익 QNC 지속적으로 강조를 드려왔고요. 오늘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삼성전자와 원익 IPS 대형주 대표와 중소형주 대표가 모두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조정받는 걸 찾아야 되겠죠. 앞서서 본부장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한미반도체 조정 시에 매수 접근 가능하다. 동일한 의견이고요. 한미반도체가 빠질 때 그러면 세라믹 히터를 공급하고 있던 미코도 같이 동반 상승했다가 많이 좀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기술적 지지선이 121선, 61선 어디에서 각각 나오는지를 확인한 이후에 미코도 한미반도체 조정 이후에 같이 지지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면 우리는 기술적 반등을 노려볼 수도 있겠다. 반도체는 한 해만 오르지 않고 2년 연속 상승하는 것이 그간의 통계적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봐주시면 좋겠고요. 삼성전자 많이 올라가니까 지속적으로 목표가를 물어보시는 질문들이 많았습니다. 1차적으로 85,000원 거의 다 이제 왔다라고 보여지고요. 장기적으로는 95,000원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스피 3,000 목표치에서 3,100 목표치 상향에 대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수에 대한 목표치가 상향 조정된다? 그러면 시총 상위주들이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좀 더 있더라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그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원익 IPS 관련한 원익그룹주까지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시 조정이 나오는 반도체를 보신다면 한미반도체와 미코까지도 관심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하반석 위원의 반도체 전략은 성동격서 전략입니다. 네, 이쪽에서 시끄러울 때 이쪽을 사고 그죠? 이렇게 시소하면서 기회를 찾는 기본적으로는 뭐 두 분 다 이제 반도체에 대한 시각이 긍정적이라는 공통점이 깔려 있습니다. 다음 터닝 포인트 이슈 볼까요? 두 번째는요. 7월 들어서 분위기가 좋아지는 바이오주, 어디에 투자할까? 이게 정확한 어디인 것 같습니다. 바이오 투자할까 말까가 아니라, 바이오에 대해서 어디에 투자할까입니다. 뭐, 가장 최근에 뭐 핫한 종목들이, 알테오젠, 그 다음에 삼천당제약도 강했고, 어제 이제 HLB, 오늘도 강한데요. 일단 바이오주의 환경이, 왜 투자할 만한 환경인가? 그 부분부터 좀 하창한 본부장님 얘기해 주실래요? 네. 네, 뭐 일단은 바이오 쪽에서 지금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은 개별적인 이슈들이 모여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잘 뜯어보면 각각의 이슈로 움직이는 건데 이게 그렇죠. 마치 바이오가 한 몸처럼 움직이는 것처럼 지금 작용이 되고 있거든요. 아니, 미국에서 뭐 생물보안법 이런 것들은 이제 업계 전체, 그 다음에 약가이나 이런 거는 전체 영향도 미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나 이제 개별 이슈가 많긴 하죠.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CDMO 쪽 같은 경우는 한번 또 시세가 분출됐다가 좀 움직였고 또 비만 같은 경우도 이제 가격 상승에 따른 부담감들이 좀 작용이 되면서 또 주가의 조정을 받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올라가는 게 뭐 ABL 바이오라든지 오늘 뭐 ABL이 강하네요. 네, 그런 종목군들인데 그런 것들은 잘 한번 살펴보시면 이제 전거래일에 IR을 했는데 또 거기서 좀 기대감이 많이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각각의 좀 뭐 이벤트들이 좀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HLB 같은 경우도 FDA 다시 한번 재승인 요청하는 그런 것들로 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이제 특정한 이슈에 따라서 이제 연관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가기보다는 개별적인 모멘텀 플레이로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바이오 쪽에서도 내가 만약에 HBL 그룹주를 좀 노려보겠다라고 한다면 그쪽을 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ABL 쪽으로 보겠다라면 또 그거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ADC 제형으로 보겠다고 한다면 뭐 리가캠이라든지 뭐 그런 종목군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개별 뉴스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맞기 때문에 뭐 알테오젠 같이 좀 대장주들이 빠지는 것도 결국에는 이런 모멘텀에서의 단기적인 뭐 부재라든지 뭐 아니면 다른 쪽이 워낙 또 핫하게 움직이게 된다면 이런 종목 공부하신 분들은 나머지 종목군들도 스터디가 꽤 돼 있으시니까 거기서 좀 단기 플레이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지금은 이제 각계 전투를 하고 있다라고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ABL 바이오는 엊그저께 그 유상증자가 있어가지고 야 주가 빠지겠구나 생각했더니만 3자 배정 유상증자군요. 요거 이제 살 사람이 정해졌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투자 자금이 들어오는 거고 한국산업은행 그다음에 에이트럼 투자조합 이렇게 해서 돈이 들어와서 뭘 한다. 그러니까 유상증자도 주주 배정이냐, 주주들에게 돈을 달라고 하는 거냐, 돈을 댈 사람이 있느냐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 이후로 ABL은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네요. 바이오에 대한 시각과 전략 허완석 의원님.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면 수혜를 받는 섹터가 명확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외부에서 자금을 차입하거나 조달을 받아서 뭔가 대규모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기업들, 임상을 진행을 해야 되는 기업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제약바이오 쪽과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단에서의 금리 인하 수혜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하반기에 들어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는 반도체가 최악의 실적에서 주가가 바닥을 다졌듯이 2차 전지도 최악의 실적에서 주가 바닥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하반기에 대한 투자 전략을 말씀드릴 때 제약바이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그리고 2차 전지까지 세 섹터를 명확하게 좀 안내를 드렸고요. 제약바이오 단에서는 생물보안법 관련된 이슈로 CMO, CDMO 기업 관련해서 ST팜, 바이넥스, 삼성바이오로직스 이 세 종목을 명확하게 조금 안내를 드려왔습니다. 그리고 ADC 이중항체 관련해서는 ABL바이오와 Y바이오로직스까지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말씀드린 종목이 몇 가지가 안 됩니다. ST팜, 바이넥스, 삼성바이오로직스, ABL바이오, Y바이오로직스 5종목 안에서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근접해 있는 종목들 이미 오른 종목들에 대해서는 보유자 영역으로 옆으로 놓으시고 보유자분들은 수익률 극대화를 위해서 도전해 가실 수 있는 섹터가 제약바이오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아직까지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있거나 다시 차트상 저위험 구간으로 돌아온 종목들이 있습니다.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는 3-4차례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매매가 가능하고 ST팜도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2차례 이제 다시 3번째의 기회를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종목들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생물보안법 관련해서도 미중 갈등의 모습들이 국방, 그리고 원자재, 그리고 반도체 여러 구간으로 확대되고 있는 양상 속에서 바이오까지도 미중 갈등으로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제약바이오는 금리 인하기에 최대 수혜주가 될 수 있더라. 거기다가 더해서 기술 수출에 전력이 있는 기업들, 이미 기술 수출을 한 이력이 있는 기업들, 새로운 기술 수출의 기업들, 저는 리가켄바이오와 Y바이오로직스 조금 더 집중해서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런 종목들 관점으로 제약바이오는 꼭 또 반도체 이후로 하나씩 갖고 가셔야 된다라는 이야기 전달드리겠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약바이오는 업종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그 가운데 어디를 주목해야 되느냐가 관심인데요. 명확하게 그 가운데서 주목할 섹터와 기업들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다음 포인트 보겠습니다. 조정받는 실적주, 음식료, 화장품주 어떻게 할 것이냐. 오히려 수출 데이터가 나오면서 수출의 모멘텀으로 갔는데 조금 상승 탄력이 슬로우 된다고 하면서 차익의 빌미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음식료나 화장품은 하창한 본부장님, 조정받을 때 매수 전략입니까? 일단 조금은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수출 데이터 부분에서 일부 조금 상승폭이 축소가 된 부분들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7월 11일이 되면은 다시 한번 7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또 수출 데이터를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접근하셔도 좀 늦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후보군에는 올려놓되 선제적으로 눌렸다고 그냥 사시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이제 데이터가 꺾이면은 아무래도 조금 실적이 잘 나오더라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실적은 후행 지표이기 때문에 실적이 발표됐을 땐 좋지만 그 다음번에 수출 데이터가 좋지 않다라는 거는 그 다음번의 실적은 조금은 부진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좀 중기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증권가에서도 여전히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잘 팔리던 화장품이 단기간에 바로 막 엄청나게 눌리거나 그러지는 않겠죠. 게다가 SNS 통해서 진행이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 흐름에서 계속적으로 상승력이 나왔던 그 시점에서 추가적으로 얼마나 상승할 것인지는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의 문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실적에 대한 흐름들이 약간의 좀 횡보를 한다거나 아니면 약간의 좀 낙폭이 나오게 됐을 때는 피크아웃 논란이 나오면서 상당히 좀 위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투심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넘버를 보시고 접근하셔도 저는 충분히 늦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고점 대비 한 10%에서 15% 정도씩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좀 일부 좀 중요한 이 한 번도 깨지 않았었던 라인들을 깨는 종목군들은 좀 한 번 정도는 끊어가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은 종목군들을 일단 좀 관망을 하시되 어쨌든 이제 넘버가 자체가 좀 부정적으로 나오게 됐을 때는 대응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도 좀 감안하시고 바라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음식료, 화장품 대표적인 수출주잖아요. 조정 시 매수해도 좋냐? 네, 오케이 그러실 줄 알았는데 조금 더 확인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서둘 필요는 없다고 말씀하셨고요. 오히려 좀 가격대상에서 주요한 지선이 밀리면 일단은 좀 대응하면서 그죠? 네. 가격 대응으로 하면서 전략을 세울 필요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은요. 오장 터닝 포인트 네 번째입니다. 스트롱맨이 온다. 네, 트럼프 모멘텀으로
방산주. 결국은 뭐 유럽에도 각자 도생하라고 하면 방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들인데요. 네. 방산주는 뭐 그것 말고도 모멘텀이 좀 여러 가지가 있죠. 허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네, 트럼프 당선 가능성에 나타나고 있는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네. 뭐 보호무역주의, 그리고 방위 분담금, 그리고 관세 인상, 기후협정 탈퇴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스트롱맨에 걸맞는 충격파가 우리 시장에도 있었습니다. 한 이틀 동안 우리 시장에도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면 확대 재정 정책에 따라서 국채 발행이 증가하고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금리 인상을 5회까지도 진행할 수 있겠다라는 어마무시한 이야기들이 막 나왔습니다. 하지만 비둘기적인 파월의 발언에 따라서 국채 금리가 진정이 나오고 원달러 환율도 다시금 진정세가 나타나는 모습이라서 아직 대선 11월까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당선이 된다 할지언정 이 임기 시작까지도 시간적 여유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에 대한 변동성이 나타난다. 그러면 그 피해주들로 올라오는 종목들 매수 기회가 조금 될 수 있더라. 그 가운데 매수 기회로 볼 수 있는 종목들은 펀더멘털, 실적이 있는 종목들은 오히려 매수 기회로 볼 수 있겠다라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요. 신재생에너지가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피해주로 구분이 되면서 급락을 했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태양광 중심으로 해서 확대 정책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다시 태양광 중심으로 발빠른 반등 흐름들이 나타나는 것처럼 실적이 조금 기반이 되는 종목들에 있어서는 매수 기회로 트럼프 리스크를 활용해 보실 수 있겠다. 그 가운데서 실적도 탄탄하고 수주잔고도 탄탄한 쪽이 방산 쪽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크라 러시아 전쟁 이후에 방산에 대한 기대감, 수출에 대한 기대감들은 더욱더 높아지고 있는데 방산 쪽에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쪽은 군함, 함정, 조선, 해운 쪽인데요. 상선 쪽에서도 수주잔고가 탄탄하게 높아지고 있는 쪽인데 군함 건조와 군함에 대한 유지보수, MRO 쪽에서도 지속적인 수요가 늘어나고 있더라. 호주에서는 호위함, 캐나다에서는 잠수함, 폴란드에서도 잠수함 교체 사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주 소식들이 나타났을 때 군함과 관련한 이야기가 조선 해운 쪽에서의 추가 반등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네. 하나 시스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코치 테크놀로지 이 방산 쪽에서는 이 네 가지를 좀 탑픽으로 꼽고 싶습니다. 당연히 트럼프가 당선된다라는 가능성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 방위 산업 쪽에서도 관심도가 높아질 수 있으니까요. 그 중에서 최근 들어서 이 해운 쪽 그리고 군함 쪽 여기를 좀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조선주들도 이제 방산주로 분류가 되는 업체들이 꽤 있죠. 자, 마지막으로 또 오후장 공략할 만한 종목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창한 본부장께서는 HMM을 말씀하셨는데 네, 해운주 가운데서 탄력 있게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오늘 관심주 이어서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KB금융을 좀 들고 왔습니다. 단순히 좀 안정적으로 수익을 보자라는 관점보다는 저는 뭐 주도 주격으로도 한번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 이제 금융주들이 트럼프가 미국 쪽에서의 이런 수혜를 주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겠지만 어쨌든 금융주에게도 조금의 투심 상승에는 좀 기여를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대부분이 또 이제 이 중간 배당뿐만 아니라 이제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발표들이 나올 예정입니다. PF 같은 경우는 이미 충당금을 어느 정도 다 해놓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증권가에서 굉장히 좀 목표 주가 상향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뭐 시장에서의 관심도는 계속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제 이 세제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봐야 되긴 하겠지만 어쨌든 전거래일의 분리과세에 대한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좀 기대감을 가져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 통상적으로 이제 이 분기별로 이 상반기에 한 번, 그다음에 이제 중순에 한 번 정도 이제 자사주 매입이나 소각을 발표하는데 그게 아마 7월에 발표될 확률이 굉장히 좀 높다라는 부분에서 매력도가 좀 높아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실적도 상당히 괜찮고요. 환원 정책 부분에서도 이제 40% 넘게 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이제 추세 따라서 조금씩 우상향을 할 거다라는 관점에서 KB금융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보험주나 증권주도 강합니다만 대표적인 밸류업의 주도주 KB금융 관심주였고요. 호반석 의원님 관심주는요? 네, 파인엠텍입니다. 힌지 관련해 가지고 우리나라 대표 기업이고요. 국내 힌지, 내장 힌지 관련해서 시장 점유율 90% 이상인데 최근 들었던 경쟁사에서 내장 힌지 관련한 힌지 점유율이 확 빠졌다.
그러면 파이엠텍의 점유율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반발 매수와 반대 수혜 쪽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가 10일 프랑스 파리에서 새로운 휴대폰들을 언팩 행사, 공개 행사를 갖습니다. 여기에 Z 플립 6 같은 경우에 새롭게 파이엠텍이 수혜를 받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 목표가는 11,000원, 손절가는 8,5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이엠텍 관심주였습니다. 오늘 오장 터닝포인트 헤르메스스탁 하창한 본부장 주식명가 MTNW 허반석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